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놀라운 판결 한 가지를 내놨죠. 바로 김경수 지사에 대해 가지고, 전 지사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드루킹을 통한 여론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떠들썩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대선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겠어요. 드루킹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죠. 이 두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정작 이득을 봤던 사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우선 김정숙 여사의 최근 근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멸종위기동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자기가 멸종되지는 않을까, 그거부터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정숙 여사가 점점 지금 난처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나왔던 이 기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경호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김정숙 여사의 수영 과외를 맡았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문제가 됐던 거는 28살의 청와대 경호관 A씨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영장에서 김 여사한테 수영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르쳤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A씨는 첫 8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선발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글자 그대로 대통령의 가족들을 담당하는 자리다 보니까 경력이 2년에서 3년 정도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씨는 2, 3개월 만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도 나왔었죠. 전 정권에서는 뭐 조그만 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특혜다, 뭐 황제 뭐다 계속해가지고 논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어땠던 거예요? 청와대 지금 경호를 하려고 온 사람을 갖다가 수영 과외를 시켰다라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당연히 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죠. 허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청와대가 A씨와 같은 그런 사례를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A씨가 이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웃긴 일이죠,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적폐운운한다라는 거, 그것도 웃긴 일인 것이고, 저런 일이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통령 직권남용인 것이다, 무슨 뭐 경호원을 갖다가 수영과외를 쓰고 있냐, 진작에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건데 법원에서 지금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조용합니다. 진짜 웃긴 나라예요. 그런데 저 사건 말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건은 따로 있죠. 자, 지난 대선 김정숙 여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
경인선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 경인선을 왜 간다라는 거냐, 경인선이 뭔지를 보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추격한 게 바로 경인선입니다. 바로 저 경인선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선거팀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 대선 선거팀 경인선,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드루킹입니다. 그런데 그 드루킹 어떻게 됐죠? 구속됐습니다. 왜? 킹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구속이 됐어요. 자,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는지 볼까요? 댓글만 하더라도 68만 건을 조작을 했고요. 클릭수 조작은 자그마치 4,133만 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조작 건수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100배 가까이나 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관진 장관 구속됐습니다. 댓글 부대를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다고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2년 4개월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처음부터 그리고 구속이 됐던 그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무슨 여론 조작 같은 걸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드루킹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은 애국 활동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순간에도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것이지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김관진 장관의 경우와 드루킹의 경우를 비교조차 할 수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숫자만 하더라도 100배가 더 넘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은 철저하게 뭐를 위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던 겁니까?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던 거죠. 2017년 4월 대선 한 달 전에 급격하게 조작이 급증하게 됩니다. 드루킹이 주도했던 게 뭡니까? 경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퍼라고 할 수 있는 경인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드루킹입니다. 그런데 그 드루킹이 저런 일을 혼자 했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김경수 지사입니다. 둘이 공모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메시지였죠. 계속해가지고 드루킹은 메시지를 통해서 김경수한테 현황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보고를 받고 김경수는 뭐라고 답장을 합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김경수는 그래서 1심에서 댓글 조작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김경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뿐만이 아니죠. 이런 식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Dr. Nefarious, you lose. 대선 당시에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김경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뿐만이 아니죠. 이런 식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37%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드루킹이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게 됩니까? 갑철수, MB의 아바타, 이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으로 놓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바보 아니냐,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만들어졌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7%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이후에 24%, 19%로 3주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드루킹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까? MB의 아바타다, 안초딩이다, 갑철수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건수만 하더라도 757만 4,924건입니다. 그 중에서 89%가 안 후보에게 집중이 됐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과 3%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정 시기가 딱 지나게 되면서 MB의 아바타다, 약간 좀 안초딩이다, 이런 어수룩한 뭔가 바보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2주일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것이죠. 그 건수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750만 건이 넘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고 최대 규모로 대선 조작을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형량이 2년밖에 안 나왔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조작을 챙긴 거 아니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전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이버팀을 운영했던 김관진 장관은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선 한 달 전 그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750만 건이 넘는 그런 식의 조작을 벌였던 드루킹은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대선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선 조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 글쎄요. 멸종위기 동물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정작 김정숙 여사 스스로가 멸종되지는 않을지 그거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5일에 치루어진 총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서 패장으로서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투표함에서 정상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투표용지에 푸른색의 인쇄 부분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투표용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끼리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었다면 완전 절단되지 않은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투표관리관의 공인이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들에 의하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개져 있는 투표가 1000장 넘게 발견되었는데 이런 투표용지도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투표용지가 빳빳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투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용지는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원형 자체가 빳빳할 수 없습니다. 또 원상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가 모두 빳빳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투표구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 투표보다도 롤 프린터에서 출력 투표해야 하는 사전 투표소의 투표 소요 시간이 더 짧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만 해도 20초가 넘게 걸리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한 표당 투표 소요 시간이 평균 4.7초로 나왔고 또 개표 마지막 30분의 경우에는 마지막 3시간의 경우에는 한 표당 1.7초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우편 배송 기록을 전수조사했더니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배송 경로가 엉터리인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주 투표소에서 울산 개표소로 가야 할 투표지가 강릉을 거쳐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분 걸리는 지역구 우편 배송이 불과 1분 만에 이동된 것으로 기록된 그런 배송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은 투표인이 기록된 투표소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여 개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위조 또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사전 투표에서 유독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이를 확인한 선관위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은 투표인이 기록된 투표소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여 개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위조 또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사전 투표에서 유독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 후 지금까지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의 공인은 누구의 것인지, 또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투표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인 의문이나 사전투표 소요 시간에 대한 의문 등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도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 조속히 판단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 위와 같은 투표용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법 개정과 입법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선거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들을 왜 무시하고 총선 후 1년이 넘도록 선거 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명문 규정에 반하는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궁금해하는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명백히 답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촉구합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법 규정에 위반한 선거의 효력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재검표가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규명되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팩트 위에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팩트엔 관심이 없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팩트가 확인돼도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 장치가 특검입니다. 특별검사입니다. 야당이 특검 주장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전담할 특검을 제안해 주시고 또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또다시 불법 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야 여당이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미래지향적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에 과거 의혹 조사를 맡겨야만 합니다.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차기 정권이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